저희가 올해 개혁과 성공의 세기를 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우고 10개의 분야를 평가를 했습니다. 76개의 지표를 통해서 생활상의 변화도 비교해봤고 각종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 평가도 했고 또 그런 평가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주민 의견 조사도 해서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난 30년의 지방자치의 성과, 미진했던 부분, 또 앞으로 우리가 개혁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간단히만 요약하면 지난 30년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인 진전도 있었고 특히 지방자치의 구조, 역량, 참여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은 괄목할 만한 진전, 발전이 있었습니다. 생활상도 많이 개선이 됐고 주민들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발전도 이루었고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이 됐다는 거시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지방자치가 그동안에 행정구역 226개의 시군구 17개의 광역자치단체라는 행정구역에 갇혀서 그 속에서만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는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자치단체가 혼자 독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키워드는 참여와 연대와 혁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철학으로 하고 우리 지방자치의 방식은 주민중심, 지방주도, 현장중심. 그것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정책의 가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미나는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건성하시고 내년에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인구 감소 시대에 다른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이 진행이 되면서 사망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감소하게 되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지역 인구 감소 위기는 크게 세 가지 3대 위기로서 대표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심화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 그리고 지방 소멸의 어떤 현실화 문제로서 이제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는 다른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기울기나 속도가 가장 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 인구 감소 위기는 지역 모두가 갖고 있는 위기지만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지역별 차이가 있고 원인을 하나로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방 소멸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20년도에 미디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의 역전 현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비수도권 인구를 다 합쳐도 수도권 인구가 훨씬 더 많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청년 인구를 보니까 이런 역전 현상이 이미 1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파악하게 된다면 청년이 이제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출이 진행이 됐었는데 유출된 인구들이 다시 이제 지역으로 귀환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다음 세계중을 맞이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세대를 양육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인구 격차가 조금 더 심화되었습니다. 지방 소멸의 현상으로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 소멸의 현상은 주로 수도권 집중이 나타난 국가에서 장기적인 인구 감소가 나타난 지역 역량이 감소되는 문제입니다. 지방 소멸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한다면 1단계에서는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있구나. 또 지역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어떤 전조 현상을 확인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2단계에 이제 대부분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에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더 이상 입학하는 사람이 없다. 산부인과 같은 필요한 어떤 시설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조적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하기 전에 이런 위기가 발생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역량 자체가 감소하는 게 뚜렷하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생애주기별로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은 많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구 지표를 보시면은 울산의 총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출생률도 감소하고 있고 유선 비율도 감소하고 반대로 고용 환율이 증가하고 있고 청년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한 연도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추세가 굉장히 뚜렷하고 그 속도가 빠르게 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여러 가지 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서 유동인구 자료와 신용카드 데이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많이 빠지지만은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을 포함했을 때
전국 평균에 좀 미치지 못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 지부에서 나타나는 이제 울산의 문제점은 인구 감소와 고용 여건 악화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함께 지역 내 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거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오게 만들어야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는 인접한 지역과의 생활 여건 강화라는 이런 연계 협력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울산의 미래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부산과 또 경남, 경북으로부터 주로 유입이 되고, 또 사람들이 또 경북, 부산, 경남으로 많이 갑니다. 실제로 울산에 사는 사람들, 또 울산을 방문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부산, 경남, 경북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 매출액 같은 경우에 조금 심각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오른쪽의 뷰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로 많이 빨려 들어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소비 목적지는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경기 지역같이 대도시로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만은 사람들이 원하는 매력도를 주는 지역은 사실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통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하나의 어떤 광역 생활권으로서 구도심과 같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었는데, 2013년 이후부터는 해오름 동맹과 같이 울산과 경주, 포항이 기초 생활권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울산이 이제 기초 생활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이 지역과의 어떤 긴밀한 기능적인 연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 간 연계 협력이 왜 필요하다, 조금 더 상호 연결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등적 협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 전략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고, 해오름 동맹을 바탕으로 지역 간의 어떤 기초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일상생활권에서 사람들을 많이 방문하고 이 지역과의 긴밀한 어떤 행정 협의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